지금 보이는 푸른빛의 중심에는 태양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혜성3I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태양에 붙잡히지 않는 궤도로 들어왔다가 한번 스쳐 지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방문자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혜성의 물을 분석하자 D 대 H가 0.98 플러스 마이너스 0.06%로 측정됐습니다. 알려진 태양계 혜성보다 훨씬 높은 값이었고 물이 만들어진 곳이 30켈빈 이하였을 가능성을 가리켰습니다. 탄소 동위원소를 은하 화학 진화 모형과 비교하면 형성 시기를 최대 120억 년 전까지 허용하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120억 년은 직접 잰 나이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측정값과 물리적 추론, 그리고 모형이 허용하는 가능성을 차례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3I 아틀라스는 2025년 7월 1일 칠레의 아틀라스 탐사 망원경이 처음 보고했습니다. 이름의 I는 성간 천체를 뜻하고 숫자 3은 지금까지 확인된 세 번째 성간 방문자라는 뜻입니다. 판정의 핵심은 밝기나 모양이 아니라 궤도입니다. 태양 주위를 닫힌 타원으로 도는 대신 열린 쌍곡선 경로를 따라 태양계에 들어왔습니다. 과거 방향으로 궤도를 되짚어도 태양계 바깥에서 왔고 앞으로의 경로도 태양 중력에 묶이지 않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웠을 때도 거리는 약 1.4AU였고 지구에는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간 천체라는 결론은 추측이 아니라 궤도 관측이 세운 사실입니다. 다만 이 궤도만으로 어느 별에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실제 관측 화면을 보겠습니다. 중심의 밝은 점과 푸른 빛은 혜성의 핵 하나만을 보여주는 사진이 아닙니다. 태양빛에 데워진 얼음에서 나온 기체와 먼지가 핵을 둘러싼 코마를 만들고 망원경에는 그 빛이 넓게 퍼져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만 보고 핵의 정확한 크기나 표면 모양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측 자료로 추정한 핵의 지름은 440m에서 5.6km 사이로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 것은 움직이는 혜성의 빛과 코마입니다. 핵의 크기와 성질은 여러 관측을 합쳐 제한한 값입니다. 이 경계를 먼저 세워야 분광 지도와 동위원소가 사진보다 무엇을 더 알려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수소 원자에게는 양성자 하나가 있습니다. 중수소에는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있어 조금 더 무겁습니다. 물 분자의 수소 하나가 중수소로 바뀌면 HDO라는 무거운 물 분자가 됩니다. 연구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분광기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물과 무거운 물이 내는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나눠 측정했습니다. 그 비율이 D 대 H입니다. 이 숫자는 물이 어느 행성에 있었는지를 적은 주소표가 아닙니다. 대신 얼음이 만들어질 때의 온도와 방사선 환경,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따뜻하게 다시 처리됐는지에 민감한 화학적 기록입니다. 사람의 지문처럼 고양별 하나를 바로 지목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형성 환경의 범위를 강하게 좁혀줍니다. 측정된 D 대 H는 0.98 플러스 마이너스 0.06%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수소 원자 10,000개를 기준으로 중수소가 약 98개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논문은 이 값이 지금까지 알려진 태양계 혜성들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퍼센트는 혜성의 물 가운데 1%가 통째로 중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소 원자와 중수소 원자의 개수비를 말합니다. 그래프의 주황색 점은 측정값이고 얇은 선은 오차 범위입니다. 비교 대상과 축은 논문 수치를 바탕으로 다시 그린 자체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눈에 띄는 차이는 분명하지만 숫자 하나만으로 혜성의 나이나 출생별을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비율을 만드는 물리 조건을 연결해야 합니다. 물과 다른 분자에서도 같은 방향의 단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진은 이산화탄소에서 탄소 12대 탄소 13을 141에서 191, 일산화탄소에서는 123에서 172 범위로 얻었습니다. 숫자가 높다는 것은 무거운 탄소 13에 비해 가벼운 탄소 12가 많다는 뜻입니다. 별의 세대가 이어지며 은하의 물질이 무거운 원소로 풍부해지는 과정과 비교하면 이 비율은 태양보다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금속이 적은 환경을 가리킵니다. 별도의 초거대 망원경 관측도 시안 분자에서 중심값 151의 탄소 비율을 얻어 같은 해석과 양립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립 측정의 오차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두 연구가 정확한 나이를 똑같이 재현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오래된 저금속 환경이라는 방향을 서로 보강했다고 해야 합니다. 이제 측정값에서 형성 환경으로 한 단계 이동합니다. 이 장면부터는 관측 사진이 아니라 화학 모형을 설명하는 자체 시각화입니다. 매우 차가운 구름에서는 중수소가 물얼음에 들어가는 반응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D 대 H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따뜻한 환경을 거치면 처음에 무거운 물 기록이 다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물의 높은 비율과 일산화탄소 같은 휘발성 물질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얼음이 대략 30켈빈 이하에서 만들어지고 오래 보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입니다. 30켈빈은 섭씨로 약 영하 243도입니다. 이것은 망원경이 과거의 온도계를 직접 읽은 값이 아닙니다. 오늘의 분자 비율을 재현하는 화학 반응과 형성 모형이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화면에는 그래서 측정이 아니라 물리적 추론이라고 표시합니다. 가장 조심해서 읽어야 할 숫자 120억 년으로 가겠습니다. 은하에서는 별이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탄소 13 같은 동위원소가 조금씩 더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대의 성간 물질은 탄소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3I 아틀라스의 높은 탄소 12대 탄소 13을 측정했습니다. 이 값을 은하 화학 진화 모형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100억 년보다 오래된 형성 시기가 유리했고 일부 허용 범위는 약 120억 년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방사성 연대 측정처럼 해성 자체에서 시계를 읽은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은하 진화 모형을 쓰는지와 태어난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궤도를 과거로 정확히 되갚는 일도 먼 시간으로 갈수록 불확실해집니다. 은하 안의 복잡한 중력 상호작용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능한 표현은 120억 년 된 해성이 아닙니다. 최대 120억 년 전에 형성됐을 가능성을 모형이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I 아틀라스의 물과 탄소는 고향과 나이를 어디까지 말해줄까요? 관측으로 확정된 것은 태양계 밖에서 온 열린 궤도 D 대 H 0.98 플러스 마이너스 0.06% 그리고 매우 높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입니다. 물리적 추론은 이 얼음이 30켈빈 이하의 차갑고 태양계보다 금속이 적은 환경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은하 진화 모형은 100억 년을 넘는 오래된 형성 시기와 최대 약 120억 년의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아직 모르는 것은 정확한 출생별, 하나로 정해진 나이, 그리고 태양계에 오기 전 수십억 년 동안 지나온 완전한 경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해성으로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된 동위원소는 매우 차갑고 오래된 다른 행성계라는 설명을 현재 가장 잘 지지합니다. 3I 아틀라스는 태양을 지나 이제 다시 성간 공간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성이 태어난 별을 보지 못했고 그 긴 여행의 대부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 망원경은 한 번 녹아나온 물과 탄소의 동위원소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해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여러 망원경이 받은 빛과 공개된 데이터는 남습니다. 우리는 한 번 스쳐간 물의 지문에서 태양계 밖에서 만들어진 물질의 과거를 잠시 읽었습니다.